근데 이 숙종이 이게 너무 왕권이 강한 거야. 정말 숙종은 정말 너무 왕권이 강해요. 그 왕권이 강한 걸 어떻게 했냐면 이 숙종은 이 왕권이 강한 걸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을 확 바꿔가면서 오늘은 너한테 권력을 줄게. 너가 한번 해봐.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넌 죽어. 너가 해. 그 다음날 너 죽어. 너가 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이 눈치를 받겠어요. 이 숙종의 눈치를. 왜냐면 까딱하면 내일 난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돼요. 아무리 왕권이 강화는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겠어요. 쟤 나쁜 짓 했어요. 막 왕한테 이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탕평정치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탕평정치라는 게 시행이 돼요. 탕평정치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쪽에 권력을 막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하자는 이야기죠. 이 탕평정치를 주도했던 그 왕 두 사람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조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영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먼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우리 편, 네 편, 넌 죽어, 내가 그래야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숙종 때는. 그 근거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억나요? 그 지방에 와서 교육을 담당했던 곳, 그 서원이 문제다라고 해서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합니다. 네,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 정리하거든요. 네, 바로 이 영조 때도 바로 이렇게 서원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영조가 했던 게 뭐냐면 싸우지 말고 이제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법전이 뭐지?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 있잖아요. 그 경국대전에 몇백 년 지났잖아 지금. 그래서 속편을 만들어요. 그 경국대전 속편이 뭐냐면 속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대전을 또 간행합니다. 속대전이라는 것을 간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영조 때 여러분들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그런 법을 하나 시행해요. 그 법이 뭐냐면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일반 농민들이 세금 내는 거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전세, 공납, 역.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나오는 쌀 일부를 내는 것이고, 공납은 그 마을의 특산물 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마을의 특산물 내는 걸 이제 뭘로 내기 시작한 거야? 쌀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동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역이야, 역. 역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거든. 군대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지만 돈 내면 돼요. 그 당시 돈은 이제 옷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원래 1년에 한 2필 정도 내거든요. 이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한 필. 와우. 무려 50% DC. 이렇게 하나? DC를? 네, 뭐 어쨌든 간에 디스카운트. 네, 콩글리시 좋아요. 50%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 깎아주는 거죠. 와우. 영조 좋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네요. 그죠? 네.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숙종 때 있었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을 좀 이렇게 탕평정치를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영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영조하면 또 가슴 아픈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조의 아들, 그렇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자신의 아들이잖아. 근데 아들이 왕이 왕답지 않다. 왕 노릇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뒤주에다가 가둬서 죽이죠. 와,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아빠가 나를 죽인 거야. 와, 얼마나 무서워. 이거 뒤주에 그것도 가다 놓고 막 망치로 똥똥똥 두드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서 거기서 굶어 죽인단 말이야. 비극적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그의 사도세자가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바로 정조,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그 신하들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의 목표,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었냐면 먼저 이런 방법을 합니다. 정조는요, 일단 자기의 오른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신하들을 가르쳐요. 어디에서? 당시 그 궁중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 에서 초계 문신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초계 문신. 이게 뭐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시키는 거예요. 계몽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문신들을. 그러니까 정조가 직접 데리고 와서 계몽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넌 나의 말을 따라야 돼. 알았지?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규장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종 때 만들었던 그 도서관이 집현전이었죠. 근데 세조 때 없애고 성종 때 만들어진 또 하나의 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오른팔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힘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도 많아요. 군대도. 그 군대가 뭐냐면 바로 장용령이라는 군대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공간에다가 큰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죠. 그게 바로 수원화성. 수원화성을 축조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수원화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 이 수원화성 그 수원 쪽에 자기 사도세자의 묘가 있거든요. 거기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강을 건너는데 배가 없잖아. 이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배다리. 그리고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그 기계, 거중기. 이런 배다리와 거중기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인물이 누굴까? 그 인물이 바로 정조의 남자. 네,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약용. 이게 이제 이렇게 정조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그 인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조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